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대적 머신러닝을 통해 AI 보안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컨텐츠 담당한 데브라인 멤버 최효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월 컨텐츠는 잘들 들으셨나요? 이번 11월 컨텐츠 수강하기 전에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시다면 10월 컨텐츠를 한번 수강하시고 이번 11월 컨텐츠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계획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컨텐츠 주제는요, 인과적 공격과 탐색적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과적 공격과 탐색적 공격은요, 적대적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공격 유형입니다. 저희가 다뤄볼 순서는요, 먼저 인과적 공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공격에 대한 실습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론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 탐색적 공격 똑같이 이론적인 내용 먼저 다루고 다음에 탐색적 공격에 관한 실습을 통해서 이번 11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인과적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인과적 공격은요, 이 머신러닝 모델의 이 학습 과정에 그 공격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모델 자체를 손상시키는 공격 방식입니다. 이 공격은요,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의도된 오작동을 유발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학습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탐지와 방어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인과적 공격의 작동 원리는요,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것은 공격자가 이 악의적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주입을 해서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의도된 오작동을 유발을 하는데요. 모델이 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서 이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를 시킵니다. 다음에 이제 탐지 및 방어의 어려움. 이 학습 단계에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 원리를 통해서 인과적 공격이 발생시키는데요. 이 인과적 공격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입니다. 테이는요, 인과적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테이는 사용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사진과 같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공격자들은 따라하기 기능을 악용을 해서 테이에게 차별적 발언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테이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했었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삭제시켰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과적 공격의 한 형태인 중독 공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중독 공격은 의도적으로 이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주입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망가뜨리는 공격을 말을 합니다. 이 공격은 이 모델 자체를 공격해서 모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중독 공격의 평가 기준은 악의적인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주입해서 모델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의료기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공격이 대상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런 취약적을 악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사용자 그룹들이 조직적으로 이 시스템 학습 능력을 악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 방식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출처나 계보를 추적을 하는 건데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학습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성 기반으로 인과를 분석하고요. 악의적인 혼란에 대한 복원력과 이런 기계학습 모델에서 생성된 개별 결정에 대한 특성 기반 설명 간의 연구를 합니다. 또한 이제 계층 인식 시스템이라고 원래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악의적인 예제에 대해 생성된 특성이 원래 예제와 유사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 기계학습 모델을 적대적 공격에 더 탄력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 메커니즘이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인과적 공격을 탐지하는지 아키텍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키텍처인데요. 먼저 이 보시는 이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 병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로 병렬 구조 이렇게 이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경로는 정상 데이터와 공격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훈련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정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collection of data set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complexity calculation 단계를 거쳐 데이터의 복잡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 피처를 추출하고 레벨을 -1으로 부여를 해서 untainted samples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하단 경로를 보시면 공격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셋에 simulated attack을 적용해서 오염된 데이터셋을 적용을 합니다.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collection of attack dataset에 수집이 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complexity calculation을 통해 복잡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픽처를 추출하고 레벨을 1으로 부여해서 attacked sample를 생성을 합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합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과정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 두 경로에서 생성된 셀프들은 하나의 이 트레이닝 셋에 통합이 됩니다. 이 통합된 데이터 셋을 사용해서 최종 클래시피어를 훈련시키게 되는데 이 분류기는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정상인지 공격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랑 이런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이 아키텍처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복잡도 계산을 통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진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그림 보시는 것처럼 병렬 처리 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된 공격을 통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키텍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소프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포이즌의 공격 실습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직접 코드 입력하면서 실습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실습 진행할 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인과적 공격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한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의 취약점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코드는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이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먼저 아까 이론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가 모델의 훈련 데이터를 추적해서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유도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런 공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이미지 인식 모델이 조작된 데이터로 훈련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이 어떻게 실제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소프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공격 실습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할게요. 이 numpy는 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scikit-learn은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설치를 했고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로드를 해볼게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5와 뭐를 쓸까요? 9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엠리스트 싱글치 숫자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는데 구로 설정을 할게요. y는 8개, 똑같이 9,5는 0, 9는 1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할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포이즈닝 공격을 하는 시뮬레이션 함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정의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정지해서 코드 입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선택된 샘플의 레이블을 뒤집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약간의 노즈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코드를 작성을 하고 영과 0.1 정도 패턴으로 받아서 이제 이 포이즌된 훈련 데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 모델과 포이즌된 모델을 훈련하고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모델 훈련을 해보면 포이즌된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서치 포이즌 성능을 한번 평가해 보면 정상 모델 정확도는 포이즌된 모델 정확도를 프린트해 보면 차이가 정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이즈닝 실습을 마치겠고요. 이제 바로 탐색적 공격 이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이 중요한 보안 위협 중에 하나인 탐색적 공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색적 공격은요, 이미 학습된 모델의 취약점을 찾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취약점을 찾아서 이 악용을 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이 탐색적 공격의 특징으로는요, 이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공격 기법인데요. 이 공격의 주요 목적은 이 모델의 예측 동작을 이해하고 입력 값에 따른 반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격자들은 이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모델의 동작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탐색적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격자들은 주로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연속적인 쿼리를 모델에 전송하고 이 전송한 응답을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격자가 이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되는 분류 결과와 신뢰도를 분석을 해서 역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제 기업이나 군대의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모델의 경우에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탐색적 공격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탐색적 공격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타겟 탐색 공격과 두 번째는 무차별 탐색 공격입니다. 먼저 타겟 탐색 공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타겟 탐색 공격은요, 이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동작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방식에서는 공격자가 관심 있는 특정 유형의 입력 값에 대한 이 모델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얼굴 인식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경우에 이 공격자는 특정 인물의 얼굴 이미지에 대한 모델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인물의 얼굴을 모방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차별 탐색 공격인데요. 반면 무차별 탐색 공격은 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동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 전반적인 모델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입력값을 테스트를 합니다. 이 무차별 탐색 공격은 모델의 전반적인 동작 패턴을 이해하고 그 여러 종류의 입력에 대한 모델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는 모델의 일반적인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Gmail 스팸 필터 오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탐색적 공격의 실제 사례로 이 Gmail 스팸 필터 오해 공격을 살펴보면은 이게 2017년, 18년 사이에 이 사기꾼 그룹들이
Gmail의 스팸 필터를 대규모로 공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사기꾼들은 스팸 메일을 좀 의도적으로 정상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이 필터의 재학습 과정에서 이 스팸이 정상 메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공격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격자들은 이 탐색적 테스트를 통해서 스팸 필터를 오해하는 메시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다양한 메시지 형식과 이 내용을 시도를 하면서 필터의 반응을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발견된 패턴을 활용을 해서 정상으로 분류된 스팸 메시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들은 스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이 재학습 과정에서 해당 메시지들이 정상 데이터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제 스팸 필터의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 업데이트된 모델이 배포된 후에 공격자들은 스팸 이메일 캠페인을 실용을 해서 필터를 무력화했고요. 이제 그들의 스팸 메시지는 정상 메일로 분류되어 사용자의 받은 편지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이 모델의 학습 과정을 악용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오해하는 탐색적 공격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방법을 방어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있는데요. 이러한 탐색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입력 검증 및 필터링 과정. 입력 데이터 검증은 이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악의적인 입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에서는 메시지의 형식, 내용, 발신자 정보 등을 검증을 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가진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층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 다층 방어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를 통해서 공격을 방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서는 발신자 IP 검증, 내용 분석, 행동 패턴 분석 등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 모델 활용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사용해서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 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확률적 다중 전문가 접근법입니다. 이게 SME 방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방식은 여러 전문가 모델의 의견을 확률적으로 결합을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일 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 강화 기법이 있습니다. 모델 자체의 이 정교함을 높이는 기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대적 훈련, 10월 달에 했던 적대적 훈련처럼 이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적대적 예제를 포함시켜서 모델의 강건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력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면 됩니다. 이 다양한 유형의 정상 데이터와 이 비정상 데이터를 모델 훈련에 사용을 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공격 패턴이 생기는데 이 공격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다음은 이상 탐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모델의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새로운 공격 시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다양한 방어 메커니즘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탐색적 공격에 대한 AI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안은 끊임없는 공격과 방어의 과정이므로 이 새로운 공격 방식에 대한 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탐색적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탐색적 공격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습은 모델 전도 공격 실습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탐색적 공격 실습 코드 다시 다시 이어서 탐색적 공격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요, 모델 전도 공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 전도 공격은 이제 탐색적 공격의 대표적인 공격 방법인데 이 코드는 이 공격은 이 머신러닝의 모델 취약점을 탐색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numpy 사용할 거고요. scikit-learn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과 데이터셋을 제공을 할 겁니다. iris 데이터 사용할 거고요. 네, 이제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iris 데이터 로딩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데이터를 나눠 볼 겁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실험의 좀 제한성을 위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할 텐데요. 모델을 정의를 해보고 학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는 150. 두 개의 은닉층을 가진 신경망으로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 맥스 2000은 최대 학습 반복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러닝 레이트는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공격 함수를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초기화 이 목표 클래스에 초기화 실제 데이터 평균으로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모멘텀 항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멘텀 하는 0.9 코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목표 클래스의 평균값으로 시작을 설정을 해서요. 모멘텀은 최적화를 안정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반복 학습 할 수 있는 코드를 한번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현재 입력에 대한 예측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하고 이 목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더 높은 경우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치 미분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문을 통해서 코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EPS는 미분을 위한 아주 작은 값입니다.
똑같이 이번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0부터 j까지 하고 이제 모멘텀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입력 업데이트 진행해 볼게요. 하고 이제 입력 값을 실제 데이터의 범위로 한번 제한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공격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 실행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이 공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결과를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원본 데이터의 타이틀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이번엔 아까 제가 작성한 재구성된 입력값을 가진 그래프를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게요. 프린트를 해보면 네, 예측 확률값을 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각각의 점들은 품종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그래프는 공격을 당한 이 모델의 결과인데요. 이 원본 데이터가 흐리게 표시되어 있고 이 빨간색 X 표시된 게 이 보라색 군집 영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결과를 보시면 재구성된 입력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 11월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12월 컨텐츠에도 더 좋은 자료랑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